자, 그럼 이제 6월 29일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어요.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코드의 구성 요소를 먼저 짚어보면,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extends-라고 한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샵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컨스트럭처라고 하는 생성자라고 불렀죠. 파라미터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가 this.샵 변수 1에 파라미터 1, this.샵 변수 2는 파라미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get 변수 1, 얘는 return this.샵 변수 1, 그리고 set 변수 1,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파라미터 정의를 하죠. this.샵 변수 1은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로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함수 단위로 이제 구현. 대략 코드가 스타일이 이런 식이 돼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에 포함시킬 이제 기능을 정의하는 소스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 플러스 동사, 여기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가 갖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기능이에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로 구성이 되고요. 기능은 함수로 구성이 돼요. 특별히 이 변수를 멤버 변수,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그리고 메서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쪽인 거고요. 멤버 변수 이름 앞에 샵을 붙이는 이유는 이게 은닉을 처리하는 용도라 그랬었죠.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get과 set이라는 이름이 붙은 getter setter라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통해서 변수를 간접적으로 리턴을 받거나 아니면 파라미터를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가 적합한 범위를 갖거나 적합한 유형의 변수인지를 검증하는 루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생성자라고 하는 이 함수요. 이 생성자 함수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객체의 속성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죠. getter는 값을 읽는 역할이고요. setter는 수정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extends 부모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에 있는 모든 기능을 상속받는 건데, 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부모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모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기능을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리액트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을 내 필요에 의해 좀 더 확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클래스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습 문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연습 문제는 오늘 거는 그 클래스 부분이 남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 남은 진도 다 끝난 다음에 내일 한꺼번에 그 일괄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게 우리가 기능의 확장으로서의 상속이었죠.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엔 좀 애매해서 따로 텍스트는 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두 번째 의미는요, 공통 기능을 모아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어떤 클래스를 작성을 해요. 클래스 1번. 자, 여기에 이제 기능이 1번이 있고 기능이 2번이 있고 뭐 이렇게 기능이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번이 있어요. 여기도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클래스 3번이 있어요. 여기도 기능 1, 기능 2, 기능 5, 기능 6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서 3개의 클래스가 기능 1, 2는 전부 똑같은 코드예요.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이에요.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기능 2번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 라고 하면은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돼요.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에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3번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석대로 짜면 페이지 하나당 클래스 하나 라고 했었죠.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헤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푸터가 있겠죠. 안에 내용은 다를 거고요. 또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헤더 푸터가 있고 내용 따로 있을 거고, 또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헤더 푸터가 있겠죠. 내용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헤더 푸터는 웹사이트가 다 똑같잖아요. 자, 이게 클래스 형태로 페이지 1이라고 해보죠. 여기도 페이지 2, 여기도 페이지 3. 자, 리액트 코드 스타일대로라고 하면은 HTML 코드의 이 부분을 하나의 메서드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푸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본문을 처리하기 위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메서드 이름을 다 똑같이 가죠. 헤더, 푸터, 메인. 헤더, 푸터, 메인. 네, 이렇게 짰다고 칠게요. 실제로 이렇게 짜요. 자, 그럼 이제 헤더하고 푸터에 들어있는 코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HTML 짜면서 페이지가 만약에 50개라 그러면 헤더 푸터는 HTML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메인은 저마다 달라요. 여기는 네모, 여기는 세모, 여기는 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메뉴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좀 더 키우라 라고 한마디 하고 슉 지나가 버려요. 그럼 몇 번 고쳐요? HTML은 그때부터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죠. 50번을 고치고 앉아있어요. 사실 리액트는 그런 삽질을 안 하려고 나온 거예요. 리액트를 다루면 그 삽질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 되냐? 아, 얘가 지우개가 없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다시. 자, 공통 클래스를 하나 짭니다. 여기에 헤더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푸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공통 클래스를 상속시켜요. 상속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자식이 부모를 가리켜요. 그럼 얘는 부모 거는 다 내 거잖아요. 상속을 받으니까. 그럼 얘는 메인만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 2 얘도 이거 상속받고 메인 페이지 50번도 메인만 구현을 하고요. 얘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작대요. 메뉴 좀 키우래요. 그럼 요거 하나만 고치면 상속받는 50개가 다 따라가는 거죠. 상속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기능을 추출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비슷한 개념이 이제 게임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이제 어떤 종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족별로 그 하위 유닛들이 있겠죠. 근데 같은 종족이니까 기본 특성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특성들은 상위 클래스에 만들어 놓고 각각의 유닛별로 유니크한 특성들만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게임 화면을 보면은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토스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비행기, 그리고 얘네들, 요 지금 불타는 애들, 얘네들이 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종족에서 이제 파생되는 유닛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은 다 비슷비슷한데 얘는 근거리 공격, 얘는 원거리 공격, 얘는 뭐 공중도 공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공격하는 애, 좀 세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근거리 공격용하고 원거리 공격하는 애, 요거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그 유닛들인데, 얘네들을 구현한다고 쳤을 때 종족을 의미하는 프로토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얘네한테 기본적인 특성, 이름, 체력, 공격력, 이렇게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놓고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라고 했었죠. 클래스 만드는 거는 그냥 공식화 시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정보들을 콘솔로 출력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게터 세터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동은 해야죠. move. 이동할 위치를 찍어주면은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attack. 공격할 대상을 전달해주면은 누구누구가 무엇을 공격합니다 하면서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힌다. 자, 이렇게 기본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서 클래스를 짜요, 이렇게. 그러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래스는 부모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들을 다 내려봤습니다. 질럿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 있는 원거리 공격이고요. 드라곤이라고 하는 애가 이 뒤에 있는 근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이요. 얘는 앞에서 이제 칼로 찌르는 애고 얘는 뒤에서 총 쏘는 애예요. 그럼 뭐 이동한다라는 특성은 똑같을 수 있지만 공격이라고 했을 때 공격 방식이 두 개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용도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어택이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두 종류가 공격을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마다의 고유 스킬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스워드, 검으로 찌르기, 파이어, 원거리 공격, 이런 식으로요. 이 안에 보시면은 스워드가 호출됐을 때 dis.attack이라고 돼 있어요. dis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다른 기능들 중에 뭔가를 호출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속받은 건 내 거니까 여기서 dis.attack이라고 하면 얘를 한번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엇을 공격합니다 라고 이제 지정해 놓고 공격 방법을 돌아와서 검으로 찌른다. 파이어 같은 경우도 누구누구가 무엇을 공격합니다 라고 얘를 호출하고요. 돌아와서 공격 방법을 원거리 공격이다 라고 한 번 더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질럿과 드라곤 모두 부모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질럿의 객체를 만들면 위에 생성자 상속 받았잖아요. 생성자가 있으니까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질럿 1, 그 다음에 체력과 공격력. 무브는 부모한테 상속받은 기능 호출한 거죠. 본진으로 이동해라. 스워드는 확장된 기능을 쓰는 거죠. 자, 질럿 한 마리 더 만들어서 멀티로 이동시키고 멀티를 공격해라. 드라곤 한 마리 만들어서 본진으로 이동시키고 본진을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질럿과 드라곤만 비교해 봤을 때 이동한다라고 하는 기본 공격은 동일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모두 체력, 공격력, 이름, 체력, 공격력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공격 방식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각각이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묶어놓는 용도로 상속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요 기능을 보면 공격하기를 호출했을 때 일단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살렸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상속받으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어택을 아예 안 쓰고 싶어. 그냥 얘 혼자 독자적인 어택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똑같이 다시 정의합니다. 이렇게요. 자, 헬로 월드라고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질럿은 공격해라 라고 하면은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고 검으로 찌르게 되죠. 드라군은 원래대로 다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의 메서드를 똑같이 정의하면은 호출했을 때 자기 거를 호출하지 부모 거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랑 똑같은 거를 재정의하면 부모의 기능은 가려지게 돼요.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안 만들면 얘가 기본값처럼 쓰이는 거고요. 만들면은 기본값을 무시하고 내가 구현한 독자적인 기능을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테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름만 바꾸고요. 이름, 체력, 공격력, 생성자, 게터 세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공격하기 아까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7번하고 8번은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는 똑같아요. 자, 마린하고 탱크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해요. 테란을 상속받으면서요. 얘가 이제 어택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가려져요. 이 마린한테는. 그래서 이 마린 기체의 어택이라는 메서드는 얘를 실행하는 거지 얘를 호출하진 않아요. 부모 클래스에서는 얘를 안 했을 때 이 질럿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뭐 파라미터 주고요. 그래서 z.스워드라고 호출을 하면 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얘를 한번 호출했다가 돌아오죠. 근데 z.어택이라고 호출하면 지금 이 질럿 클래스는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능을 다이렉트로 호출을 해요. 왜냐하면 상속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선요, 마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m.attack이라고 호출을 하면 얘가 직접적으로 어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호출해요. 이 m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어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전히 가려져요. 이걸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부모 거를 조금 살리고 싶다. const t는 new tank라고 만들고 t.attack 이라고 하면 일단 탱크라는 클래스가 부모의 어택을 오버라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호출하러 갑니다. 그럼 부모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아주 없느냐? 딱 하나 있는 게요. 부모 걸 재정의했을 땐 슈퍼.어택이라는 슈퍼라는 키워드가 부모란 뜻이에요.
this는 나고요. 슈퍼점 어택을 통해서 얘를 강제로 한번 호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닌 이상은 부모의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요번에는 생성자 재정이에요. 마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의 생성자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마린의 객체는 만들려면 무조건 파라미터를 부모에 맞춰서 3개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const m은 new 마린 하면서 이름, 공격력, 체력, 공격력 뭐 이렇게 무조건 파라미터 3개를 줘야 돼요. 객체를 만약에 내가 10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똑같이 줘야 돼요. 자, 근데 얘는요, 생성자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름이 네임으로 들어갑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함수처럼 쓸 때는 부모의 생성자를 뜻해요. 그러면 전달받은 요 네임을 부모한테 토스하고 500과 50이라는 정보를 덧붙여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임은 아까 전달받았고 이게 500하고 50이 되는 거죠.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3개를 주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어차피 체력하고 공격력은 기본값이 다 500하고 50으로 세팅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재정의하면서 귀찮은 파라미터는 안에다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객체 만들면서 이름만 주면은 나머지 정보는 이게 고정값으로 계속 딸려 올라가는 거죠. 즉, 호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린이라고 하는 애는 해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체력과 공격력. 그럼 얘네는 부모 생성자로 호출하죠. 탱크도 이름, 체력, 공격력, 부모 생성자로 호출하죠. 파이어백 같은 경우는 이름만 받아요. 그러면 체력하고 공격력이 없잖아요. 그거를 안에서 채워서 다시 올려준다는 거죠. 이걸 안 해주면은 체력하고 공격력이 undefined가 되니까 정상 작동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질럿의 어택, M.어택 호출했죠? 얘는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능을 고유하게 새로 만든 거예요. 탱크의 어택은 부모가 갖는 기능을 살려놓고 내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파이어벳의 어택은 얘는 어택 없죠. 그냥 그대로 부모의 기능을 따라간 거예요. 세 가지 패턴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그러면 아까처럼 커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헤더가 있어요. 푸터가 있어요.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헤더 푸터는 모든 페이지에 다 똑같이 가겠지만 어떤 페이지는 헤더가 있고 헤더 밑에 뭔가 이벤트를 위한 그 배너 로고 같은 게 하나 더 있다. 뭐 5만원 이상 구매 시 몇 프로 할인이라고 이렇게 배너를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어떤 페이지는 여기 헤더고요. 푸터고요. 어떤 페이지는 아예 헤더 푸터가 없는 거예요. 로그인 폼 같은 경우는 헤더 푸터 없이 가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 어떤 페이지는 헤더랑 푸터가 이벤트 페이지라서 아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기존 디자인을 싹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부 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는데 얘는 헤더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 일단 기존의 헤더를 그대로 가져오고 밑에 뭔가 더 넣은 거죠. 그럼 먼저 슈퍼.헤더 라고 살려놓고 여기에 배너 추가를 하면 될 거예요. 얘는 헤더 푸터가 아예 없죠. 그럼 아예 그냥 헤더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구현을 안 해요. 얘도 푸터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요.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구현을 안 해요. 얘는 헤더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요. 그리고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푸터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아직도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좀 갑자기 보여드리기 좀 애매해서 급하게 하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이게 리액트 코드예요. 실제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리액트를 작성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HTML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HTML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1도 없을 거예요. 이제 리액트를 시작하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헬로라는 이름의 클래스고요.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이 컴포넌트 클래스는 리액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애예요.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헤더 그 HTML의 헤드 태그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의 기능이 요거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HTML 헤드 하고 여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헤드 그리고 바디 HTML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하는 역할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면 렌더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들어있죠. 여기서 보시면 리턴을 하고 있는데 HTML을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서 리턴하는 요 HTML 태그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얘도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더 여기서 또 만들고 푸터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렌더라고 하면은 이제 this.header 라고 위에서 먼저 호출해주고 뭐 여기서도 뭐 this.footer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들어가요. 이건 지금 제가 막장 거라서 막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이제 클래스 안에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코드 HTML 파일이 늘어나면 복사 붙여넣기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클래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리액트는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 단위로 짠다는 거죠. 그냥 펑션 하고 들어가요. 뭐 맘만 되면 이제 화살표 함수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 이거는 제이슨 객체 구조 분해한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자체를 뭐 크게 이해를 못해도 당장 리액트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클래스 스타일로 짜느냐 함수 스타일로 짜느냐는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냥 개인 취향적인 문제지 뭐 개발적인 이슈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 위에 선임이 있을 때 선임이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선임 방식에 맞추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바닥에서 좀 어지간히 고인물이다라고 하면 클래스로 짜는 걸 더 선호할 겁니다. 왜냐면 클래스 방식이요 설계도 만들기가 좀 유용해요. 예,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이제 클래스 설계까지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던 프로토스 클래스의 설계도예요. 이게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클래스 방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찐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들은. 자, 얘기가 꽤 주제가 큰 주제다 보니까 예제 2개 갖다가 거의 40분을 설명을 하네요. 자, 7번하고 8번 예제입니다. 개당 10분씩 정리하시고요. 그러면은 3시 10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3시 20분에 시작할게요.